네, 인류의 조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2001년에 처음 출간돼가지고 18년 만에 이제 복간이 된 건데 독자들이 하도 이제 다시 제 저기를 복간을 해달라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저도 이 책을 산 게 박문호 교수님께서 내 인생에 뭐 좀 가장 중요한 뭐 그런가요? 뭐 아무튼 이펙터 있던 뭐 책을 뭐 좀 추천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박문호 박사님이 이 책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 솔깃하는 거였어. 야, 이거 읽어보고 싶다. 오, 그래?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더니 근데 그 영상 밑에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또 박문호 박사님이 이 책의 출판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익적인 거를 뭐 벌려고 한다는데 박문호 박사님 아니 여보시오 이게 절판이 된 책인데 내가 이걸 지금 해가지고 무슨 내게 수익이 있다고 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절판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중고 그 거래하는 데에서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이런 식까지 판매됩니다. 그래서 모 판매자 거기 이제 써놓은 분들의 이제 글을 생각이 나는데 뭐 이 책이 갑자기 뭐 뜨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읽고 싶어 합니다. 절판이 돼서 구할 수도 없지만은 도서관에서 그래서 뭐 복사를 해서 링제본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중고서 저한테 구입하셔서 뭐 편하게 보십시오. 뭐 워딩은 뭐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판매를 이제 중고서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그래서 그래서 한 권 있어서 저도 그래서 3만 원? 3만원가 4만원 아무튼 이 책 지금 정가가 19,8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며칠에 다시 들어보니까 이미 또 팔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하려고 하던 찰나에 나왔어. 다시.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원래 그 첫 초판 2001년도에 나왔던 출판사하고 또 다른 출판사, 지금의 출판사는 다른 출판사인데 다시 해서 복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행운이다. 그렇게 해서 당장 쿠팡에서 사서 바로 읽어봤죠. 쿠팡에서 샀습니다. 바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읽어봤는데 와, 너무 별로예요. 내가 제가 이렇게 책을 뭐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기대가 컸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박문호 박사님의 멘트가 어떤 식의 효과를 적용시켰냐라고 내가 비유를 하자면, 뷔페에 있는 초밥 있지 않습니까? 광어 초밥, 뭐 아무튼 초밥 있지 않습니까? 그건 피스가 쭉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거를 하나 딱 집어. 근데 그걸 먹었어. 나쁘지 않죠. 맛있죠. 당연히 초밥 뭐 맛있죠. 김밥도 맛있고 뭐 뷔페에 있는 음식들 다 맛있는데 그 광어초밥 한 조각을 딱 들었어. 그 다음에 멋진 그릇에다가 그 한 피스만 탁 올려놨어. 그 옆에 소스로 쫙 멋있게 뿌렸어. 그러면서 상황과 시대를 달리했을 때 탁 내는 거야. 오마카세처럼. 그러면 왠지 야 이거 먹어보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면 이 넓은 것에 요 한 조각 탁 이건 초밥에 달인이 만들어가지고 한 조각 딱 올려놓은 거야. 근데 먹어보면 야, 일반 뷔페 거랑 똑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야,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내가 절판된 책이라서 박문호 박사님의 그 어떤 설명을 듣고 이거 진짜 인생에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읽어봤는데, 음, 음,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고, 하다가 이제 읽었어요, 끝났어요. 아, 음, 약간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쿠팡을 되게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 줄 평에서 책은 서점에서 읽어보고 구매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준 책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의 내용 아니고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구매해서 직접 읽어보셔서 인류의 조건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본인만의 스타일링을 만들어서 인류애가 되는 조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만 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차지하고
왜 박물 박사님이 왜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 나 같은, 그러니까 내가 감히 박물 박사님하고 뭐 지식의 양을 비교하고 뭐 어떤 책에 대해서 논할 그런 건 아닌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나온 시기가 2001년이란 말이에요.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사이토 다카시 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전형적인 교수님 스타일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학적인 거나 이런 거 뭐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철학적인 거서부터 글쓰기에서부터 교육적인 내용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이 인류의 조건 이 책이 우리 갑자기 한국에서 뜨는 바람에 모 일간지 같은 데서 이 사이토 다카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 그래서 뭐 한국 독자들의 반응은 뭐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열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근데 한국인들의 위대한 뭐 추진하는 능력의 힘들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 박문호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자신과 느꼈던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 확 뭔가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아니겠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이 조금 애매한 게 애매하다는 표현을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고 박문호 박사님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학 박사시란 말이에요. 이제 박문호 박사님 이거 책도 샀어요. 빅히스토리 공부. 근데 이분이 원래 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 석사 박사 받으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30년 재직하면서 반도체 뭐 아무튼 이르셨단 말이에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교수님이나 어떤 강의를 나가신 건 아니지만 근데 강의를 계속 하시죠. 이렇게 쭉 하시는데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몇 년을 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책도 많이 내셨고요. 당연히 빅 스토리 요것도 내시고 뇌과학에 대한 이마만큼 두꺼운 그 박문호 박사님 책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제 책에 많이 집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이토 다카시도 이분은 법학 전공을 했는데 교육학 연구과 박사과정 거치면서 이렇게 하셔서 좀 다양한 쪽으로 파일을 넓혀가면서 지식적인 것들을 이제 책도 집필하면서 스스로 공부해서 홍물 박사님 얘기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도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좀 어떤 지식의 파일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는 교수님인데 한국에는 박문호 박사님이 정확히 그런 것이거든요. 지질학서부터 뭐 테마 세계 기행코 거기서도 이제 지질학적인 것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근데 본인이 스스로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뇌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좀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문호 박사님이 사이토 다카시 교수와 이렇게 좀 같은 결, 시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러네? 야,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약간 동질감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한 약간 정확하게 문과일까를 듣고 잠깐만데 뭐 일본의 문과, 한국의 이과 뭐 이런 건데 그 인생의 어떤 라이프 곡선들이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뭐 약간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사이토 다카시 이분이 연세가 64세신가 뭐 65세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문호 박사님 연세 뭐 어쩌는데 약간 그렇게 된 게 좀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 하면서 읽다 보면은 뭐, 음, 뭐 이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분명히 뭐 좋은 내 걸로 뭐 소스를 활용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밑줄도 치고 뭐 이렇게 읽게 됐는데 일단은 반을 감정을 읽는 건 아닌데 너무 A부터 Z까지 물론 일본 적이시니까 일본 이야기를 많이 예를 들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프로 선수 그러니까 야구 프로 선수들 뭐 거기에 따른 운동적인 부분에서 훔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중요도의 의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한 이 교수님 자체가 스포츠 광이시 때문에 뭐 테니스라든지 탁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 뭐 숙달로 하면서 옛날 고전의 일본의 고전들을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뭐 신체 감각의 기술학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 6장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일 만들기라고 하는데 조금 덜 와닿았어요. 일단 첫 번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그 작가의 그런 것들 일단은 인풋이 없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야구 무슨 퍼브 싱크볼에 대해서 운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저기 한 건지.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2001년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다시 18년 만에 지금 2020년에 AI 시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이야기가 조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박물 박사님 그 점을 더 포인트를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가장 길은 이런적인 기본 베이스가 더 이제 와닿고 더 중요시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십 년 동안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 선생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몇백만 부 팔린 거 있습니다. 몇백만 부 팔린 것들은 시대를 잘 타서 그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 하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송영길 박사님의 그 시대예보 획기에 있는 시대 이 책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뭐 몇백만 부 팔려나간 거 운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차라리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시대를 앞으로 30년 약간 고정 개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몇천 년 전의 이야기도 지금 현대 와서 딱딱 맞았다고. 잠깐만. 지금 너무나 많은 게 겹치는데 예전에 있던 것들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쭉 이제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십 년에도 쭉 간다라고 박물관 박사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여기 불변의 법칙, same as ever.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도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전 것 같은 것들에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말 그러니까 현재라는 포인트보다는 여기서는 거의 그 하루하루 지금 현재가 아닌 지금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핵 개인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책과 이 지금 인류의 조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두 개를 읽으면 둘이 되게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물론 2001년에 나온 거지만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책을 하면 이 책 내용이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팍팍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불변의 법칙에서 보면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좀 책을 여러 가지를 읽어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이렇게 하는데 다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류의 조건 좀 별로였다 이렇게 하고 모 블로그에서 이거 책에 대해서 리뷰나 이제 감상평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뭐 뭐라 표현하셨더라 할아버지 같은 책이다 일반적으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책이고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거는 이거 세 가지 훔치는 유학 하나님 추진하는 이 세 가지가 뭐 밖에 이제 내세울 게 없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랄까 잠깐만요. 여기 불변의 법칙 이 책에서 보면 잠깐만요. 진짜 이게 생각나네. 하는 자, 여기 구절 한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자 홀파이크는 한 젊은 저자가 인류 역사에 관해 쓴 책을 비평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비평했다는 거죠. 이 저자가 말하는 사실들이 대체로 옳다고 해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는 종종 오류가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 책은 지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 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이제 비평한 내용이거든요. 사피엔스는 유발 하라리 책은 엄청나게 나와요. 아까 그 박물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뭐 몇백만 원씩 팔려나간 뭐 그런 책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치진 않지만 뭐 훌륭한 책 이렇게 한 건데 뭐 유발 하라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건 너무 평범한 내용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 나는 고고학자도 영장류 동물학자도 아니다. 즉 여기에 내가 새로 연구해서 밝힌 내용은 없다. 나는 널리 알려진 지식을 읽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널리 알려진 지식을 읽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음.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단 단 여기선 이거 자꾸 스포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단 그 유발라라의 사피엔스는 화려한 필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갖고 가면 이제 좋은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 필력 화려한 필력 같지는 않고 그냥 담담하게 쓰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박문호 박사님의 화려한 언변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류가 되는 조건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각 슈퍼생각의 아련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